관리는 정량적 분석이며 분석에 대한 과정을 투자자분들에게 공유드림으로써 정량적 분석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던스 제공 및 시장에 대한 계기 제공을 드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거론되는 기업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미보유하고 있을 수 있으며 해당 기업의 매수 매도 추천은 절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경제나 경영학과 그런 계통의 문과 출신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 출신도 아니고 엔지니어 출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가 익힌 지식들은 다 독학으로 해갖고 책이나 아니면 인터넷으로 통해갖고 혼자 다 익힌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설명 내용이 반드시 100%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틀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안하시고 듣기 바라십니다. 그리고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판단 및 투자의 결정에 대한 책임은 해당 설명 및 분석 내용을 듣고 읽으신 투자자에게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리기 바랍니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절대로 100% 정답 아니고 틀릴 수 있습니다. 아셨죠? 혹시 여기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 클래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적어놨는데 사실상 이 클래스가 강의잖아요. 강의. 근데 제가 강의할 정도의 실력에 갖춘 실력자는 아니고 절대로 부담되는 게 중급이라 했는데 제가 그다지 이렇게 실력이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명칭상이고요. 이거는 설명이나 강의가 아니라 설명회. 그러니까 설명 같은 투자자 입장으로서 서로 이제 의견 교환도 할 수 있고 서로 간에 그 피드백을 받아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그 같은 투자자 입장으로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는 강의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반도체는 거의 알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반도체 쪽은 거의 잘 못하고 있어요. 반도체를 잘 몰라가고 특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형주잖아요. 해보니까는 지난번에 작년에 한 22년 10월 달에 이거를 같이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여러 분들과 함께. 근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벤트성으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게 되짚기, 복귀를 한번 해보자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니까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어떻게 이제 정량적 분석을 하는지, 그 다음에 주가 흐름 관련해서 어떻게 어떤 지표들하고 이게 연계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같이 한번 따져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SK 하이닉스 실제로 투자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최근에 어제 오늘 좀 올라가고 좀 기분이 좋으시겠네요. 근데 워낙에 많이 빠져갖고. 그리고 지금 이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벤트성이라고 1월 딱 4회 하는 거잖아요. 매주 목요일날 4회 60분씩. 근데 이게 내 커리큘럼을 이게 파워포인트를 짜다 보니까는 이게 4회 60분을 해갖고 택도 없이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괜히 이벤트성이지만은 괜히 했나 그런 좀 약간 좀 후회감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처음 여기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거 이게 초보 클래스 듣지 않고 처음 들으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몇 분 정도 계신지? 많이 계시네. 3분, 4분, 5분이요. 어이구. 어이구 되게 많으시네. 초급도 신청하셨고요. 이 일정을 그러면 초급하고 이거를 좀 바꿔갖고 초급을 먼저 일단은 1회 정도를 설명 들으시고 이걸 들으시는 게 낫긴 한데 이게 지금 중국 클래스라고 어떻게 이제 재무제표를 연계시켜서 하는 거를 이거를 텔레그램으로 이제 설명드렸지만은 중국 과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간도 부족하고 그렇게 실전 투자에 필요한 기초 재무제표 사항은 모두 기본적으로 아시는 걸 감안하도록 하는 건데 이게 근데 처음 들으시면 이거를 듣지 못하시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렇지만은 이게 뭐 이렇게 깊고 뭐 이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설명드리는 게 전혀 이해를 못 하실 거거든요. 거의 한 99%.
그래서 걱정이네요. 이거는 일단은 근데 계획했으니까는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가 일정 길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중급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이제 기초재무제표 사항은 모두 기본적으로 아시는 걸로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거를 들으시고 하셔야지만 실제로 진행이 되고 들으셔도 이해가 되시는데 그게 좀 걱정이에요, 한 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지금 이거를 초보 분석 클래스를 참여를 꼭 권유드리고요. 정회원 분이시는 1월 7일부터 시작하잖아요. 토요일날. 이거를 듣고 다시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매 60분의 총 4회 일정으로 짧은 시간 내에 SK하이닉스를 이제 메인으로 할 게 되게 많아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삼성전자까지 사업 보고서를 열람해서 읽고 필요한 재무제표 지표 수치들을 이제 직접 발췌해서 다 하셔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강의하는 일단은 이거를 이제 초반에 조금 설명드리고요. 어떻게 이제 계략적으로 이제 개요들을 설명드리고 사업 보고서를 보면서 같이 하실 거예요. 이걸 엑셀 장표하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거 하나만 SK하이닉스 하나만 하는데도 4주 내내 걸릴 거예요. 아마 4회 정도. 원래는 60분도 좀 부족해 하는 걸요. 솔직히 말씀드려갖고. 근데 이거를 메인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삼성전자 DS 사업 부분까지 사업 보고서를 다 열람해서 한다는 거는 진짜 상당히 짧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데 시간상은 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짧고 저 어떻게 보면은 이 설명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빈약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전에 일정한 폼에서 엑셀 데이터를 제가 제공해 드렸잖아요. 그럼 반드시 데이터를 사업보고서를 직접 열람하셔갖고 사전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거를 못 들으신 분들은 초보를 이거를 못 하세요, 솔직히 하는 거를. 그래서 들으시면은 이게 들으셔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는 걸요. 그래서 감안하시고 미리 사전에 이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드린 거는 뭐냐면은 텔레그램에 올려놨잖아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강제성 있는 건데 이렇게 진행 내용을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오늘 첫 번째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사업보고서 열람 및 정량적 분석이 필요한 수치 발전의 엑셀 장표 구조 설명 60분도 한다는데 벌써 10분 지났네 보니까요. 두 번째는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할 거고 세 번째 날에는 상계사 조합 차트 작성법 설명드리고 네 번째는 이제 관련 연관 반도체 중소형주 지표들하고 뭐 한양 DD 책이나 STI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하고 지표들하고 연계 조합 차트 작성 및 토론 및 피드백을 할 거예요, 한 걸요. 근데 이렇게 되게 짧아요, 되게 시간들이. 그래서 사전에 이것들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부탁드렸거든요. 근데 1회하고 2회차를 진행하고 이거를 모르면은 이게 들으셔서 시간만 낭비하시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한 걸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이렇게 강제성을 좀 부여드릴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그냥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요? 이게 제가 일단 이렇게 하고 싶어서 써놨는데 아무 이거를 못하시면은 참여해봤자 시간 낭비만 되시는 거거든요. 그냥 이거 없이 그냥 갈까요, 그냥? 강제 좋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이거는 일단은 오늘 첫 번째 날이니까는 설명을 드리고요. 요거는 텔레그램에 투표를 할게요. 투표를 해하고 강제성은 제가 직접 강제성을 하는 게 아니라 제시를 드리는 거고 이걸 해갖고 다 과반수를 해갖고 다수결을 해갖고 이렇게 결정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게 지금 제가 일단은 작성한 이제 차트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고 한 걸요. 이거를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근데 초보 클래스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이거를 작성을 하는 게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식으로 이게 최종으로 어떻게 이제 진행할 건지 그 간단하게 결과물들을 계략적으로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총 4회라 갖고
그래서 미리 이제 중급으로 하고 말씀드린 거고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시고 들으시고 초보분이시면 1월 7일부터 이제 진행하잖아요. 새로 꼭 그때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물도 이렇게 나오고 이게 SK 하이닉스의 17년 1분기부터 4분기, 3분기, 22년 3분기까지 이제 매출액하고 매출액이 파란색 바고요. 영업이익률이에요. SK 하이닉스의 우측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모습입니다. 매출액, 영업이익률. 이게 어떻게 보시면 딱 두 개를 보시면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드린 거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제 그 회계연도가 매해 9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실적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보다 한 1개월 정도 선행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선행 발표되기 때문에 여러 지표들 조합해 보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많은 부분이 거의 유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들을 조합 차트를 만들면은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실적을 선행적으로 1개월 정도를 먼저 추론이 가능합니다. 높은 확률로. 그거를 이제 설명드릴 거예요. 일단은 손익계산서는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표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거든요. SK하이닉스 22년 4분기까지 보시면은 SK하이닉스 주가는 주황색이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파란색이에요. 보시면은 주가의 코릴레이션 따지면 97.9% 이거는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제 주가는 EPS 곱하기 퍼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이제 수렴을 해야 되는데 이게 SK 하이닉스의 주가 주황색, 마이크론의 주가는 여기도 오른쪽에 있고 장기간 17년부터 22년 3분기까지 보시면은 이익하고 주가하고 동행성이 상관관계가 거의 없어요. 보시면 SK 하이닉스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마이크론은 아예 마이너스 4.1% 이기면은 EPS와 주가가 동행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SK 하이닉스는 이제 PBR로 해갖고 PBR 1.0배에 접근했을 때 주가가 이제 하반경 지수를 뛴다 그래갖고 그때 그런 PBR 접근법하고 아니면 최근에는 이제 재고자산 관련해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재고자산이 피크치인데 뭐 전방사람이 모바일하고 그 다음에 서버 그쪽에 수요들이 최저점을 찍다가 이제 점차 이제 회복되면 재고자산이 이제 풀려서 그것들이 감소되면은 거기서부터 주가의 하방 경직성 뛴다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접근 논리법이 있잖아요. 주가 투자하는데 그런 것들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주가를 바닥을 근접하게 추정할 수 있는 PBR, SK 하이닉스 PBR 접근법인데 이거를 14년부터 하고 22년 4분기까지 PBR과 주황색이고요. 그 다음에 주가를 같이 병행시켜 봤어요. 보시면은 이전에 봤던 이 영업이익과 주가의 상관관계보다 훨씬 상관관계가 높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보시면은 주가가 최하단이었던 이쯤 여기 16년 1분기하고 18년 4분기 보면은 PBR은 보시면은 1.03배하고 0.97배로 1배에 근접했을 때 주가의 하방 경직성이 이제 발현됐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글요. 근데 현재는 14년 1분기 이후에 현재까지 최저예요. 최저 0.87배 22년 4분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과거에 대비해서 이렇게 좀 약간 높은 지점에 있습니다. 한글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지금 회의 중이에요. 회의 중. 전화 와갖고 동생이 전화 와갖고 그렇다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하고 그러면 SK 하이닉스 PBR 접근법을 이렇게 대입하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SK 하이닉스하고 주가가 이게 상관관계가 높잖아요. 그렇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또한 PBR로 접근법을 하고 주가 이제 하반기 직석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체크를 해봤죠. 이렇게 같이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PBR이 과거에 이제 주가가 초록색이거든요. 16년 1분기에 1.04배, 그 다음에 18년 4분기쯤에 저점했을 때 18년 4분기에 1.38배. 보시면은 PBR 이제 하단부 기록해서 주가는 저점을 같이 기록했던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SKS하고 거의 뭐 유사한 모습이잖아요. 최근에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PBR은 1.1배고 주가 수준은 과거에 대비 이렇게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엑셀을 하는 거는. 그렇다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PBR과 SK하이닉스 PBR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같이 비교해 보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PBR이 항상 보시면은 노란색이거든요. 하이닉스 PBR보다는 역사적으로 계속 높은 부분이 이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근데 PBR은 ROE 곱하기 퍼잖아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SK하이닉스가 ROE가 낮거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아니면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SK하이닉스보다 고퍼를 받았든지 그거를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ROE를 산출해서 한번 비교해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연 최근에 이제 SK하이닉스가 0.87배 PBR인데 이게 과연 왜 그런지 이게 퍼가 낮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ROE가 낮아서 그런 건지 둘 중에 하나의 사연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멀리. 그래서 ROE를 한번 체크해 봤고요, 같이. 이렇게 SK하이닉스의 ROE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ROE 이렇게 비교해 봤어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ROE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높은 구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히 SK하이닉스보다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ROE가 월등하게 높은 부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이렇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하이닉스 각각 과거에 이제 저점보다는 주가들이 곧 약간 높은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PBR로 따지면은 거의 비슷해요, 한 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ROE 측면으로 따지면은 이런 주가가 이 위치에 있다는 거는 과거보다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SK하이닉스는 과거보다는 PBR은 낮고 ROE도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과거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8만 원대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게 주가가 적정한지는 여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의문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신 문제겠죠, 한 걸요. 그다음에 PBR하고 이제 ROE를 따져봤었는데 이거는 좀 기니까는 생략하도록 할게요. 사업보도 같이 봐야 되니까는 시간이 없어갖고. 근데 설명드리니까 이것만 해도 벌써 20분 지났는데 60분 이내에 끝내는 거는 진짜 택도 없네요. 그다음에 ROE하고 이제 SK하이닉스 주가를 같이 측면으로 따져봤어요. 그때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는 16년 3분기하고 노란색이거든요. 18년 4분기가 저점이잖아요. ROE 측면으로 봤을 때는 ROE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PBR 여기 1배가 무너졌을 때였거든요. 그러면 ROE 측면으로 봤을 때도 같이 따져보면은 ROE가 바닥을 찍고 터닝할 때 그때 주가의 바닥이 이 부분에서 형성됐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ROE가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이쯤에서 주가 바닥을 형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게 PBR 접근법으로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PBR이 0.8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이쯤에 있고 지금 8만 원대 있고 과거 대비 1배 미만의 PBR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과거 이제 추세를 ROE로 같이 비교해 보면은 주가가 지금 현재 구간에 바닥권에 있다고 안심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떨어져서 바닥을 찍고 터닝하는 최소한 그걸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23년 1분기니까 한 달 전에 그 발표했을 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등이 이제 23년 1분기나 2분기에 이제 적자 시현될 기회가 높다고 이제 많은 뉴스 플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OE는 마이너스로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한 걸요.
이 의미는 뭐냐면은 14년 1분기 이후에 SK하이닉스 보시면 적자 시현됐던 구간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과거 대비 특히 20년 1분기 대비 ROE는 더 빠진다는 의미예요. 마이너스로.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비록 PBR 관점으로 했을 때 1배 미만이지만은 PBR을 역사적 저점 배수로 있다고 구간에 있다고 그래서 현재 주가가 싸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근데 개인적인 주관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감안하고 들으셔야 되고 하는 걸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인데 일기 개인의 의견. 정량적 분석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걸요. 데이터를 배경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현재 ROE. 과거에 이제 1배 비만에 PBR이 1배 비만에 무너졌을 때 대비하면 현재 ROE가 높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여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일개 이해가 되고 있어요. 걸요. 그렇다면은 ROE는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인데 왜 이렇게 과거 대비 SK하이닉스는 자기자본 대비 이익률이 떨어질까? 뭐겠나요? 혹시 추론되는 게 있으신가요? 그것들은 이제 체크해 확인하려고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정량적 분석은. 혹시 왜 자기자본 이익률이 이렇게 SK하이닉스가 과거 대비 이렇게 떨어지는지 뭐 어떤 생각, 의견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내용이 좀 두서가 없나 아니면 어려우신가? 그렇죠. 솔리다 인수죠, 인수.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엑셀 장표에다 포함시켜놨고 그 관련돼서 사업법을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한 걸요. 그 다음에 이거 재고자산 연관관계고 보시면은 SK하이닉스하고 주영색 SK하이닉스 재고자산이고 삼성전자 재고자산 회색.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먼저 선행 발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상관관계는 94.8%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제 역대 최대 재고자산이잖아요. 17년 2분기 이후에. 그렇다면 이 의미는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재고자산도 역대 최대로 이제 다음 분기에 22년 4분기에 쌓여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하는 걸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선행 실적 발표되면은 이걸 데이터화해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선행 실적을 미리 추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의 재고자산이 요즘 최근에 이제 되게 막 심각하다고 나오잖아요. 뉴스 플로 나오면 그냥 기사 글로만 보면 어떤 게 심각한지 이렇게 딱 머리에 떠오르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심각하다는 걸 아시는데 어떻게 심각한지 실질적으로 정량적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왔어요. 걸요. 이걸 직접 한번 다 해보셔야 되고 한 걸요. 이걸 만약 들으셨으면은 이걸 가능하시다 엑셀로 만드는 게 가능하시다 그러면은 실적이 이제 조만간 발표되잖아요. 그러면은 업데이트를 해갖고 이거를 데이터에서 자기만의 이제 데이터를 갖고 계시는 거죠. 걸요. 재고자산 회전율이라는 걸 설명 들어보셨죠? 하는 걸요. 이 회전율이거든요. 과거 17년 1분기 이후에 현재 재고자산이 역대 최대예요. 그 회전율은 역대 최저. 과거 대비. 그 17년 1분기 이후에는 현재 시점이 20년 3분기가 가장 리스크가 높은 거예요. 회전율이 높다는 의미는 재고자산이 역대급으로 쌓였다는 의미는 현금 흐름이 이제 좀 악화된다는 의미잖아요. 영업활동 현금으로 프리캐시 플로우하고 현금 회수가 안 된다는 듣게 된다는 거고 이것들을 다 이제 해소를 해야지만 적정하게 떨어뜨려야지만 그때 이제 비로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논리가 이제 상당히 많잖아요. 뉴스 플로우가. 그래서 관련해서 체크할 수 있는 거고 SK하이닉스의 재고자산이 이렇게 막대하게 쌓이면은 필연적으로 따라온 게 이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겠죠.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들을 파란색인데 각 분기별로 이렇게 다 따져봤어요. 그래서 주가의 저점을 기록했던 18년 4분기에 비교해 보면은 선행적으로 이렇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재고자산 총액 대비 가장 높을 때가 가장 위험하잖아요. 이 구간에 선행적으로 주가는 그 이전에 한 몇 분기 이전에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만약에 이제 주가를 여기서
반영시키고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데이터를 정리해서 자기만의 데이터가 쌓이게 되면은 이거하고 두 개의 이제 또 두 개의 히스토리컬한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몇 년 후에도 똑같은 이제 반도체 사이클의 이제 저점을 확인하면은 과거의 이제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주가를 이제 추론할 수 있겠죠, 걸요. 이게 삼성전자의 반도체 재고 자산이고 여기 마찬가지로 22년 3분기에 회전율의 역대 최저, 역대 최고, 최대 재고 자산 금액. 특히 이 제공품 있죠, 제공품. SK하이닉스 제공품이 이제 폐쇄이거든요. 제공품하고 특히 제공품이 엄청나게 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요, 이게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제공품이 엄청나게 늘고 있고, 이거는 이제 23년 1분기에 벌써 실적 발표했죠. 한 달 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마찬가지로 17년 이후에 가장 리스크가 높은 회전율과 재고자산 금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보시면은 주황색이 이제 제공품이거든요. 그러니까 3개사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제공품이 역대급으로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요. 물론 제품도 이렇게 쌓이고 있지만은. 그래서 제공품 관련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 30분 지났네 벌써. 이거 하는데 아이고. 근데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해갖고 이제 PBR, 재고자산,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캐펙스 컷이라고 있잖아요. 캐펙스라는 거는 뭔지 다 아시죠? 유무형 설비 투자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관련해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선행적으로 먼저 한 달 전에 발표됐으니까 캐펙스가 과거 대비 17년, 19년에 이제 주가가 저점했을 때 이렇게 캐펙스들이 컷이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19년 1분기하고 19년 2분기하고 그다음에 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이때 주가는 선행적으로 해가고 바닥을 찍었어요. 근데 최근 분기에 한 달 전에 발표된 캐펙스를 체크해 보면은 과거 대비 캐펙스 컷이 무수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앞으로 이제 캐펙스 컷을 한다니까는 아마 3월 23일 날 23년 2분기 실적이 발표되거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업데이트를 해야 만약에 캐펙스 컷이 확실해 보이면은 주가는 그때쯤에 바닥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하이닉스거든요. 22년 3분기까지 캐펙스가 과거 대비 꽤나 높은 지점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캐펙스 컷이 보이지 않고 이제 22년 4분기 실적이 이제 조만간 발표되니까는 그거 한번 체크해봐야 되고요. 양을요.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과거 대비 캐펙스가 22년 3분기에 오히려 22년 2분기 대비 높아지고 있어요. 양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 캐펙스 컷이 어저께 이제 주가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주가 오른 사유 중에 주요 사유가 캐펙스 컷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삼성전자. 근데 만약 22년 4분기에 발표된 실적을 통해서 이게 오히려 이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만약에 주가가 지금 어저께하고 오늘 오르는 거를 다시 이제 되돌려놨을 가능성이 높겠죠, 걸요. 이런 것들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뉴스 플로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만 확인한 게 아니라 직접 전자공시의 사업보고서나 분기보고서를 내용을 보고 직접 데이터화를 시키는 거예요, 걸요. 실질적으로 직접 다 체크하는 거잖아요, 걸요. 근데 이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지표들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삼성전자하고 다 유사하게 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선행 발표하잖아요, 실적을.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테크놀로지의 캐펙스나 재고자산이나 매출액 현황이나 영업이익 현황을 미리 체크하면은 선행적으로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시키면은. 이거는 그리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사업보고서를 보면은 좀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세그멘트별, 그러니까는 크게 나누면 서버 쪽하고 모바일 쪽하고 스토리지 SSD하고 엔베디드 비즈니스 유닛, 여기는 차량 쪽이거든요. 이 각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각각 매분기마다 이렇게 매출액이 다 세분화되어 있어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세분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반도체 쪽에는 디램 쪽에는 낸드 쪽하고 사업 포지션 구성은 거의 똑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매분기에 발표되는 이런 세그멘트별 매출액 비중을 참고하면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세그멘트별 비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을 할 수
간접적으로 이제 추론할 수 있겠죠, 이런 걸요. 여기는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가장 비중이 높은 거는 서버 쪽이에요. 보시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나 클라우드 쪽하고 아니면 아마존의 AWS나 아니면 구글의 클라우드 쪽, 그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바일, 특히 이제 22년 12월, 그러니까 23년 1분기죠.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회계년도로 따지면은 그 22년 하반기의 실적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상당히 많이 꺾였잖아요. 근데 주 사이가 보시면은 이 주황색 모바일 쪽에 여기서 많이 꺾였습니다. 근데 대신에 차량 쪽에 엠베디드 비즈니스 유닛 차량 쪽에서 이거를 만회를 좀 해줬어요. 이걸 보시면요. 근데 이게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은 여기서 모바일 쪽에서 엄청나게 꺾였습니다. 주 사유는 이 퍼센테이지로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주력 매출 비중은 서버 쪽이잖아요. 서버 쪽에 지금 클라우드 쪽에. 그래서 이 고객사들이 이제 재고 자산을 파악하면은 재고 자산이 많이 감소되면 이제 반도체 디램이나 낸드 플래시 쪽에 이제 매출이 다시 증가될 수 있는 개연성이 높잖아요. 그거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그 주요 고객사인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의 재고 자산을 이렇게 조합시켜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기마다. 근데 보시면 아마존은 일반 그 소매 판매 물품들이 포함돼서 재고 자산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뺐고요.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주황색, 파란색으로 해갖고 재고 자산을 분기마다 체크를 해봤어요. 이걸요. 이거는 CNB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게 서버 쪽 관련해서 매출이 추이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모바일 쪽도 많이 꺾였지만은 서버 쪽도 많이 꺾였잖아요. 최근에 22년 하반기에. 이게 이제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쪽의 모습이 똑같이 이제 동행성이 94.7%잖아요. 근데 재고자산은 이 최대 고객사인 구글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재고자산은 이렇게 높아져요. 역대급으로 17년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최대 고객사인 재고자산 스토킹 있는 게 이것들이 해소가 돼야 돼요. 해소가. 그래야지만 매출액이 반등 나오고 기존에 이제 고객사들의 재고자산이 털려야지만 이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의 재고자산도 소요가 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자산 관련해서는 각각의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각각의 해당 기업들의 재고자산뿐만 아니라 최대 고객사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 그 다음에 아마존 그쪽의 서버 쪽의 재고자산 현황들을 체크해서 이것들이 먼저 소진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쌓여있잖아요. 28년 9월 달에 이것들이 소진됐을 때 그때 비로소 여기 보시면 이게 높아졌다가 이쯤에서 아마 주가가 아마 최저점에 있을 거예요. 이게 소진되니까는 거기서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이제 재고자산이 소진돼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요. 그렇죠. 이렇게. 이게 아니고. 이거 한번 조합을 시켜봐야 된다는 걸요. 정확히 하려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사업보고서를 국내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하고 미국에 이제 그 에드가 시스템이라 있거든요. 사업보고 전자공시 시스템에 거기서 다 찾아갖고 여기 여러 가지 조합을 시켜서 그냥 간접적인 뉴스플로가 아니라 직접적인 객관적인 자신만의 데이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 이제 갖고 이제 엑셀로 이렇게 작성을 다 하게 되면은 매분기 이제 실적들이 발표되면 이것들을 칸을 하나 늘려갖고 업데이트만 시키면은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차트들이 자기만의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반도체 경기 이제 호황기나 아니면 다시 침체기 갔을 때 SK하이닉스나 여러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투자하는데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되는 거죠. 이것들이 자기만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하실 수 있게 결과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상당히 좀 짧네요. 보니까 60분씩 한다는 거는 좀 4회를 해갖고 이걸 다 설명드리는 거는 상당히 힘들 것 같긴 한데, 일단 프롤로그에 프롤로그 일단은 최종적으로 결과물들이 저렇게 나올 수 있도록 안내를 가이드를 해드리는 거고, 일단 그냥 맨 처음부터 이렇게 엑셀 장표하고 이거 설명드리면은 어떻게 진행하는지 감이 안 잡히시니까 이제 설명드린 거고요. 이거 9시 40분이네. 일단 대략적으로 이해는 되셨나요? 어떻게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할 건지. 근데 처음 걱정되는 거는 지금 제 그 설명을 초보 클래스 들으시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설명 들어도 전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긴 한데, 예전에 22년도에 10월 달에 그때 그렇게 진행을 초급이 아니라 중급 정도로 이렇게 진행했었는데, 많은 분들이 처음 들으시는데 되게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미리 계속 사전에 이제 안내 말씀드린 거예요.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엑셀 장표를 이거 다 그때, 그리고 빈칸들은 다 채우셨나요?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렇게 뭐뭐뭐 채워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하고. 정량적 분석이라는 거는 이제 금융 노고다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필요한 데이터들을 수치들을 이제 이게 다 사업부에서 다 발췌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은 이 다 사업보고서에 나와 있는 지표들을 수치들을 뽑아서 조합 차트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데이터화 시켜서 그래서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파워포인트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내용들도 되게 많아요. 보시면은 OECD 경기 선행 지수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하이닉스, GPM 매출 총리라고 연계시킬 수도 있고, 수출 지표들하고 이렇게 해갖고 연계시킬 수도 있고요. 보시면요, 수출 지표 12월 말까지 하고 다 나왔잖아요. 간단하게 잠깐 설명드리면은 트레스라고 있어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디램 수출 가격을 뽑을 수가 있잖아요. 중량하고 이제 달러 기준 디램 가격이 나오니까는, 그래서 이게 수출 가격 뽑고 제품 가격을 가동 시간 기준으로 뽑으면은 연관관계,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기 또한 선행적으로 수출 지표는 미리 1개월마다 나오잖아요. 아니면 트레스에서는 뭐 10일까지 나오니까는, 그러면 이거 보시면은 가격들을 추론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22년 4분기는 이제 수출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렇게 역대 최저로 떨어졌거든요. 보시면요. 그래서 보시면 상관관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아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추론할 수도 있고, 이 트레스 데이터 수출 데이터를 갖고 추론할 수도 있고, 여러 객관적 데이터들을 몇 개들을 이렇게 조합시켜서 추론이 이제 객관화 시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낸드 플래시도 이제 트레스에서 수출 HS 코드가 있거든요. 관련해서 이렇게 연관관계를 미리 확인할 수도 있고, 세문화해서 설명드릴 게 너무 많은데 이거를 전부 다 설명드리면은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시기도 힘드시니까는 하이라이트 되는 것들만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한걸요. 일단 오늘 기존 설명드릴 게 내용이 뭐냐면 사업보고서 열람 및 요 두 개잖아요. 60분 내에 끝낸다는데 벌써 40분 지났어요. 보니까요. 일단은 SK하이닉스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설명드리겠으니까 시간이 상당히 부족한데, 전자공시 시스템의 사업보고서를 열람하시고 활용하시는 분 많으시죠? 활용 잘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투자하는데 매수하시는데 사업보고서를 활용하고 계시고, 최소한 일단 이렇게 보시면요, 10년치 있잖아요. 최소 5년치의 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 사업보고서는 다 연락을 하셔야 돼요. 안 걸려. 재무제표를 활용 못 하신다고요? 그거를 이제 서포트 해드리려고 그거를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한번 해보시죠. 진행해 보시죠. 일단 그래서 가장 최근에 분기 보고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엑셀 장표를 일단 다 작성하셨다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설명드린 겁니다. 일단 사업의 내용이 보시면은 이것들은 전부 다 당연히 읽으셔서 글자 내용들 잘 보이시나요? 이거 사업 보고서 내용들을 이렇게 어떻게 뭐뭘 보셔야 되는지 자세하게 하는 거는 초보 클래스에서 일일이 다 한 이틀 2회에 걸쳐 갖고 한 183시간 정도 걸쳐 갖고 설명드릴 거고요. 뭐뭐 읽으셔야 되는지 그런 것도 그냥 패스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어떤 수치들만 뽑는지 그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안하시고 들으시고, 반도체 제품에 보면은 이제 제품 매출액 유형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매출액이요. 여기 보시면은 엑셀 장표에 해놨었는데, 당연히 손익계산서는 다 꼼실지 줄 안다고 하고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당연히 연결되면 주표에서 수치들 다 뽑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결되면 주표에서 손익계산서는 기본이잖아요. 매출액, 판매비와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 영업이익 해갖고 이것들을 뽑으셔서 엑셀 장표를 구성하시고 조합 차트를 만들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조합 차트 만드는 거는 세 번째 날에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매출액, 영업이익, 시각화를 시키는 거죠. 이렇게 조합 차트를 처음 들으신 분들은 좀 헷갈리시는데, 왜 조합 차트를 만드냐면은 이렇게 엑셀 장표 도표를 만들면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비록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이렇게 해서 이것들을 조합을 시켜서 차트화 시켜야지만 비로소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각화 자료가 되는 거예요. 딱 보시면은 아까 수치들만 보면은 별거 돼 있으면 판단이 안 되잖아요. 근데 매출액이 17년 1분기부터 이렇게 22년 3분기까지 나열을 시키면, 시각화 시키면은 최근에 매출이 꺾이고 있구나,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이 꺾이고 있구나, 영업이익은 과거 대비 노란색인데 이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조합 차트를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연결재무제표에서 뽑으셔갖고 직접 하시는 걸 다 가름하고, 캐펙스는 현금 흐름, 당연히 현금 흐름에서 뽑으셔갖고 진행을 하셔야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재무제표 사항은 다 아시는 거라고 감안하고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초반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하고 캐펙스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뽑으시면 되시거든요. 직접 유용자산에 취득하고 처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시켜갖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근데 지금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게 22년 3분기까지고 이게 직전 연대 21년 3분기까지는 캐펙스 컷이 나온 게 아니에요. 보시면요. 오히려 유용자산의 취득이 캐펙스가 과거 전년 동기 대비 거의 한 1.5배 정도 이렇게 많이 집행이 됐네요. 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캐펙스 컷은 아직 모르겠다. 예. 그래서 추세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 차트를 보시면은 직접 만들어 보죠. 뉴스플로만 보시면 안 되시고 직접 이걸 차트를 그래서 파악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현금 흐름표에서 캐펙스가 주황색이거든요.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보시면은 이게 과거 대비 22년 3분기에 높은 위치에 캐펙스가 집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죠. 조만간에 이제 22년 4분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꺾이는지 플랫하게 하는지 반대로 꼭 높아지는지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리 발표됐잖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막 추세가 비슷하게 갈 거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선행제가 발표됐는데 22년 9월달, 그러니까 3분기 대비 많이 QOQ는 많이 꺾였어요. 근데 과거 대비에는 실질적으로 캐펙스 컷이 나왔던 이때만큼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과거 대비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시잖아요. 그래서 캐펙스 컷에 대해서는 기대를 아직까지는 크게 갖지는 마셔야 될 것 같다. 물론 이게 주가는 선행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3월 달에는 더 많이 빠질 수도 있고, 근데 과거 추세 대비 비교해보면 아실 수 있잖아요. 계략적으로는 선을 그어보는 거죠. 선을. 이 캐펙스라는 거는 최소한도로 그래도 해당 기업의 이제 영업을 진행할 수 있는
진행할 수 있다니까. 설비 신규로 설비 투자를 안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설비들이 노화되면 것들을 새로 이제 보수하고 해야 되잖아요. 과거 추세 대비 이거를 급격하게 여기서 빠지면은 너무 급격하게 빠질 수 없을 거 아니에요. 한 번에 이렇게 쫙 기준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감안하셔야 되는 거는 하는 걸요. 이렇게 서는 거 같고. 그래서 과거 이게 정량적 분석이 필요한 게 뭐냐면은 과거의 이제 추세 대비 어느 정도 갈 수 있는 걸 추론하기 위해서 과거의 히스토리 트랙 레코드를 기준으로 추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캐펙스 컷이 나오기는 조금 아직까지는 시기가 좀 이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잖아요. 기락적으로는.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캐펙스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과거 대비 이렇게 주가 낮았을 때 이 정도까지 빠지려면 한 방에 이게 빼뜨릴 수가 없잖아요. 캐펙스를 과거 추세 대비.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만약에 선행한다고 하더라도 미리 몇 분기 선행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뭐 22년 1분, 23년 1분기에 주가가 바닥을 찍을 수 있다는 그런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찍는다는 개연성은 좀 과거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개인적으로 좀 낮을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2분기 좀 지나가고 1분기 실적, 일단 22년 4분기 실적 보고 23년 1분기는 아직 진행되고 있잖아요. 초반이잖아요. 극초반이기 때문에 섣부르게 지금 이거를 캐펙스 컷이 나온다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반도체 쪽에 거의 잘 모르고요. 한 걸요. 다만 이런 데이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영향을 받지 마세요. 제 개인적 의견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투자활동 현금으로 뽑으면 되시고 캐펙스는 이 두 개가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 외에 이제 원재료 매입액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원재료 재고조사 사업보고서에서 원재료 및 생산 설비에 보시면 원재료 매입액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총계를 이렇게 뽑으시면 되시자는 걸요. 이것들을 입력하셔갖고 추세를 보시면 되시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생산 능력하고 생산 실적하고 가동률은 100%예요. 100%. 전부 다 매분기마다. 그래서 이거 생산 실적하고 이것들을 이용해서 디램 가격을 뽑는 거잖아요. 디램 가격. 이렇게 생산 실적 제품가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그 보시면 사업보고서 보시면은 제품가를 확인하신 분 계신가요? 혹시? 제품가가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보시면은 제품가 확인하신 분. 다 증명하시네. 제품 가격은 안 나와 있죠. 보시면요. 제품 가격 변동 추이는 뭐 전분기 대비 1% 수준으로 ASP가 하락했으며 낸드는 뭐 전분기 대비 20% 이상 하락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지. 원래 다른 중소형주 같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품가들이 이렇게 명확하게 다 나와 있는데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는 제품가의 디램하고 낸드에 대한 제품 가격은 분기마다 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 여기 이제 기저발전 잘 쓰셨는데 이렇게 제품가를 이제 산출을 하는 거죠. 이렇게 추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추론하기 위해서는 생산 원래는 매출액 보시면 이것도 낸드하고 디램하고 이렇게 각각 나눠져 있어야 되는데 매출 실적이 같이 합쳐져 있어요. 원래 좀 아쉽게도. 이거는 별도로 또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주석에 보시면은 제가 엑셀 장표를 해놨잖아요. 이게 미리 다 이렇게 디램하고 낸드와 플래시하고 매출액 기타로 뽑아놨는데 보시면 여기다 이렇게 비그라운드에 써놨잖아요. 이렇게 힌트로 해갖고 연결된 매출 주석이 보시면은 있어요. 한 걸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각각의 분기별 매출액들을 다 산출하고 보시면요. 보시면 주석에 보시면은 제품별 이렇게 보시면은
매출액 품목별 세부 내역이라고 있잖아요. 매출액 해갖고 이게 디램하고 낸드 프레시하고 각각의 분기마다 매출액이 별도로 이렇게 산출돼 있어요. 이렇게 표기돼 있어요. 이것들을 다 엑셀로 발췌를 해서 일일이 분기마다 다 입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판매량이 나와 있으면 비트 그로스나 뭐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고 생산 실적이 하나만 딸랑 나와 있어요. 보시면요, 생산 실적. 근데 생산 실적도 이게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가 같이 포함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기략적인 이제 여기서 아까 저기 기재발전님이 그 채팅창에 말씀하셨지 매출액하고 생산 실적을 각각 나누면은 러프한 제품 가격의 산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식을 걸어놨고 매출액, 생산 실적 해갖고 추세를 보는 거니까 단위는 중요한 게 아니라요. 단위가 뭐 100만 단위인지 100원 단위인지 원 단위인지 점 수점 단위 10원 단위인지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각각 분기별로 절대 단위만 같게만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걸요. 추세 저희가 필요한 건 추세잖아요. 추세 트랙 레코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금액 단위는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나눠서 산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트화 시키는 거죠. 한 걸요. 그러면은 제품 가격이 이렇게 생산실적 기준에서 이렇게 회색으로 다 산출이 돼요. 근데 생산실적으로 하면 22년 3분기에 SK하이닉스 좀 에러가 나는 게 뭐냐면은 생산 실적은 급격하게 빠졌는데 매출액은 약간 유지가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가는 이렇게 상승하는 약간 오류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트레스 수출 데이터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생산 실적이 아니라 가동 시간이라고 있습니다. 가동 시간. 보시면 가동 시간 기준으로 제품가를 산출을 해보니까는 이렇게 가동 시간으로 제품가를 산출해 보니까는 이게 좀 추세가 맞더라고요. 보니까요.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동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2년 3분기에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가동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재고자산 관련해서도 그 설명드렸을 때 제공품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삼성전자하고 다 공이 이렇게 제공품이 많이 늘어나요. 제공품이라는 거는 재고자산 제공품이라는 의미는 뭔지 아시는 분 계시죠? 의미를 좀 아시는 분 계신가요? 개략적으로? 제품하고 원전의 중간 단계잖아요. 그 라인 생산 라인에 걸려 있는 거죠, 지금 한 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미세 공정을 이렇게 아니면은 뭐 설비 교체하는 시기를 늘린다거나 그래서 이렇게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는 캐펙스 컷은 안 하지만은 이렇게 생산 가동 시간을 늘려서 재고자산을 소진하게 위한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플로들이 간혹 보이잖아요. 아니면 리포트나 그런 것들을 따지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이 제공품 있잖아요. 제공품만을 별도로 뽑아서 추세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하고 캐펙스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어요. 최근에요. 이게 근데 너무 세부적인 거를 설명 안 드리고 하이라이트만 설명드리니까 이해 좀 안 되시는 분 많으시죠? 그렇게 일단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먼저 발표됐잖아요. 제공품만 보면 이렇게 주황색이거든요. 22년 4분기가 22년 12월, 그러니까 23년 1분기죠. 실적이죠. 제공품을 따지면 역대 최대예요. 보시면요. 근데 제공품하고 기존의 주가를 흐름을 체크해 보면은 이게 왜 자꾸 나오지?
이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14년 1분기부터 22년 12월까지 주가가 파란색이고, 그다음에 재고자산이거든요. 신형들. 공통적으로 파악되는 거는 재고자산이 재고자산이 주황색이니까 역대 최대, 해당 구간에서 역대 최대했을 때 주가는 선행적으로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고, 보시면요. 아까 PBR하고 캐펙스하고 재고자산 관련해서 그러니까 주가를 따져보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주가가 고점일 때는 재고자산 고점 인근이고, 보시면요. 그 다음에 주가가 최저점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구간매로 끊었을 때 최저점에 있을 때는 재고자산이 고점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연관관계가 보시면. 근데 재고자산이 14년 1분기 이후에 현재 최근에 이제 가장 안 좋잖아요. 가장 역대 최대로 쌓여있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는 대신에 과거 대비 낮은 최저점 기록했던 구간에 비해서는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잖아요. 그래서 재고자산 관련해서 리스크를 고려한다면은 주가들은, 이 디램 업체의 주가는, 현재 주가는 과연 하방 경직성이 있을까요? 좀 의문시되긴 되고 있어요, 걸요.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전체적인 재고자산 관련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보면은. 근데 특히 이 중에서 제공품이 지금 가장 많이 높게 발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공품만 빼서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죠, 여기서. 이 주황색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제공품이고요. 제공품. 그래서 역대 최대. 그 라인에지에 걸려있다는 게 가장 많다는 거죠, 지금요. SK하이닉스도 제공품이 22년 3분기까지 역대 최대. 그 주가는 과거 저점 대비 높은 위치이고, 재고자산이나 제공품에 비교해보면은 주가가 현재 8만원대에 있는데, 이게 과거 대비 과연 이게 적정 PBR은 물론 0.87배지면은 적정할까, 이렇게 의문시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들을 객관적 지표들을 이제 조합시켜갖고 이제 고민을 계속 하는 거잖아요. 찾아가는 거죠. 답을. 정답은 물론 없죠. 근데 정답은 없는데, 만약에 현 시점에서 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많은 고민들을 개인마다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를 시켜서 거기서 만약에 주가가 이제 터닝하고 이제 장기 대세 상승대로 들어선다 그러면은 많은 거를 깨우칠 수 있는 기회라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야 하는 걸요. 어떤 조합으로 했었는데 어떤 조합, 캐펙스 컷이나 재고자산, 제공품, 아니면은 뭐 여러 이런 수출 지표나 아니면 환율, 아니면 OECD 서행지수나 아니면 중국하고도 연관관계 있잖아요. 그 중국의 차이신 PMI 지수하고 연관관계, 이런 것도 여러 가지를 다 복합시켜갖고 어떤 자기만의 해답을 찾아서 그거를 축적시키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한 걸요. 근데 그거를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말을 이렇게 명확하게 잘 이렇게 전달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시간도 좀 부족하고 그런 점에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명 내용 사업보고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한 걸요. 그래서 제품가는 이렇게 뽑았고, 가동시간 기준으로 뽑는 게 좀 더 명확하지 않을까, 객관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품가가 없으니까는. 이거를 근데 제품가를 두 가지로 뽑을 수 있잖아요. 가동시간하고 생산실적하고. 그 두 가지를 하나의 근거 자료밖에 없잖아요, 지금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트레스 수출 데이터하고 비교를 한번 해본 거죠. 그래서 어떤 게 가깝냐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는 가동시간하고, 이 가동시간 기준이고, 이게 수출 가격이고, 이게 생산실적 기준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22년 3분기 빼고는 생산실적 기준으로 뽑는 게 이게 좀 더 객관적인 거, 유사성이 높아야 하는 걸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제품과를 가동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꺾이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게 또 객관적 데이터로는 수출 데이터가 유사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또 객관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아직 정답 못 내렸어요. 그래서 다음 분기 실적 좀 있으면 발표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요것만 다시 꺾이는 모습 보이면 이걸로 기준으로 갈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찾고 있는 과정이에요, 한걸요. 그래서 제품가를 이렇게 산출하시면 되시고요, 한걸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종속기업 쪽입니다. 종속기업 쪽에 이거 다 산출하셨나 모르겠는데 종속기업의 자산하고 매출액을 표기를 해놨잖아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은 솔리다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그 ROE가 최근에 많이 빠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아까 한 분께서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솔리다임 쪽으로 해갖고 자본 투하를 상당히 최근에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21년 여기 보시면 종속기업 유형자산을 체크를 왜 하냐면은 어떤 종속기업 쪽으로 최근에 원래는 찾는 게 뭐냐면 어떤 종속기업으로 쪽으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역량을 캐펙스를 투하를 시켜서 중점적으로 그쪽으로 성장 전략을 추진하느냐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20년 3분기 이전에는 빼놨는데 20년 4분기 이후에 보시면은 갑자기 여기 보시면은 SKX 랜드 프로덕트 솔루션 CO 코퍼레이션을 해갖고 종속기업 이게 급작스럽게 자산이 급증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한걸요. 이렇게 이게 그 인텔 쪽의 랜드 사업부를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유형자산이 늘어난 거죠, 한걸요. 근데 이게 수치들만 보면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차트화 시키는 거죠, 이렇게 또. 이렇게 일단 전체적인 유형자산 따지면 21년 4분기부터 급격하게 늘어나잖아요. 종속기업이 이 인텔 낸드 플래시 그러니까 솔리다임 쪽에 이제 인수를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급격하게 늘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종속기업별로 이렇게 분기를 다 시키는 거죠. 보시면은 이 노란색이 이제 솔리다임이거든요. 근데 지금 22년 3분기 실적 발표되기 전에 문제점이 발생됐잖아요. 인수했을 때 여기는 뭐 레가시화 시켜서 국내에서 웨이퍼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낸다 뭐 그런 얘기도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SK하이닉스 자산을 계속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솔리다임 쪽으로 매출액은 근데 보시면은 요거거든요. 매출은 감소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리고 영업이익도 좀 약간 개인적으로 약간 좀 리스크가 좀 높지 않나 판단되는 근거가 뭐냐면은 다 이게 사보고서 내용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랜드 프로덕트 요게 이제 유형자산이고 이게 솔리다임이거든요. 매출액 분기마다 나오는데 이게 22년 3분기에 누적으로 매출이고요. 이게 100만 원 단위거든요.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8,700억이 적자예요, 적자. 전년 동기.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인텔에서 인수했잖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데이터는 여기 보시면은 인텔에서 인수한 21년 4분기부터 나와 있는데 인텔의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인텔의 낸드 플래시 쪽에 매출하고 이익이 별도로 또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입력하면은 추세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데 대략 봤는데 한 20년 1분기 이후에 최대 적자예요. 지금 보시면 인텔 이 솔리다임 쪽에 발생되는 게 과거 대비하면 좋지가 않아요. 되게 상당히 8,700억이면은 이게 지금 랜드 쪽의 가격이 지금 트레스 수출 통계로 보시면은 이것들을 이렇게 수출 데이터를 뽑아고 했는데 랜드 쪽의 수출 가격이 보시면은 22년 4분기에
요거거든요. 이걸 차트로 한번 봐볼까요? 여기 22년 4분기거든요. 그 수출 금액 달러 기준이거든요. 달러 기준 중량으로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급격하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22년 3분기 요게 이때 6,800억 적자가 났다고 했잖아요. 랜드 쪽에. 그러면은 그거 감안하면 지금 보시면은 이 단가로 보면은 적자 금액은 엄청나다는 걸 계략적으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물론. 8,700억이네.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 시켜갖고 미리 체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SK하이닉스 뭐 주가 뭐 반도체 저점설 나오는데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8만 원대 사는 거는. 이거 이제 계속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데, 물론 이게 반도체 잘 모르는 사람이 그냥 의견이니까는 감안하시고 보시고 하는 걸요. 근데 실질적으로 뭐 삼성전자하고 뭐 SK하이닉스가 뭐 잠정 실적이 이제 간단하게 계략적으로 나오잖아요. 내일쯤에 해갖고. 근데 실제로 사업 보고서 이렇게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는 2월 말이나 3월 달에 나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자료들이 없이 그 SK하이닉스를 덜컥 매수한다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뽑으셔서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관비하고 매출원가를 비용의 성격을 볼 위해 이제 모든 비용들을 뽑아서 GPM이나 이제 판관비를 체크해서 이제 그것들을 다 분배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는 그런 의미가 필요가 없어요. 그걸요. 진행하는 의미가 필요가 없고, 중요한 거는 이제 반도체 가격하고 그다음에 재고자산하고 캐펙스, 그게 이제 관건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산출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지역별 매출액은 제가 일부러 기입을 해놨고요. 한 걸요. 시간이 오래 걸리실 것 같아갖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이제 매출채권하고 재고자산은 이것도 기초 클래스에서 다 살펴줘서 다 설명드릴 건데, 여기 보시면 기타 재무에 관해서 보시면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지역별 매출액 같은 것도 나와 있고, 이쪽에 이거 기준으로 산출하시면 되고, 매출채권하고 이런 것들 여기서 뽑으셔갖고 산출하시면 되시고, 재고자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다 분기별로 다 나와 있어요. 이런 걸요.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엑셀 장표를 입력하시고 차트화 시키는 거죠. 아까 재고자산 관련해서 차트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것들 여기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조합 차트를 만들어갖고 하는 거예요. 이걸요. 회전율은 직접 계산하시고요. 이걸요. 네, 분기별 실적입니다. 그냥 여기는 누적 뭐 따지지 마시고 그냥 분기별로 나온 거 막 계속 다 입력하시면 되세요. 아예 별 말씀을요. 그래서 내일 또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계획했던 1시간 10시까지 끝내는 건데 일단 10분 더 지연돼서 10시 10분인데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일단은 어떻게 꾸미는지 정말 계략적으로 설명드렸고 시간이 좀 부족해갖고, 삼성전자는 원래 오늘 같이 하기로 했는데 삼성전자까지는 설명드리는 게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목요일날 9시에 하면은 다음 주 목요일날 삼성전자하고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설명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펙스 계산하는 거는 여기 보시면 써놨는데, 캐펙스 계산하는 거는 초보 클래스 있잖아요. 그때 다시 해드릴 거예요. 한 걸요. 자세히 그때 들으실 거예요. 한 걸요. 유형자산하고 무형자산 다 포함되는 거죠. 그때 초보 클래스 때 그때 자세하게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초보 클래스를 여기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안 들은 분도 계시는데,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는데 다 하실 줄 아세요. 한 걸요. 대충 그거를 생략하고 들으시면은
솔직히 제가 설명드리는 게 뭔지 아마 거의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월 7일 하니까요. 그때 꼭 참석을 해주세요. 한걸요. 4분기 수치는 2, 3분기 가격 모두 빼셔야 됩니다. 예. 아유, 별 말씀이요. 설명드렸는데 너무 개괄적으로만 설명드렸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중요 포인트만 설명드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처음 들으신 분들은 되게 무슨 내용인지 한 시간이 되게 시간이 허비된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초보 클래스를 꼭 들으세요. 한걸요. 그래야지만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는. 예. 아예 강의 절대 아니고 설명. 제가 강의할 정도의 실력자는 아니고요. 설명이라고 하시면 되신. 그리고 최종으로 이제 1월 말쯤에 이제 마지막 주 목요일날 이제 끝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설명 30분 드리고 30분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나 아니면은 이견 아니면은 그런 의견들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보완을 해야 되니까요. 한 걸요. 파워포인트 자료 이거는 솔직히 좀 최근에 그 SK하이닉스 관련해서 뭐 삼성전자하고 그런 거 반도체 관련해서 많은 의견들하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한 걸요.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게 솔직히 듣보잡이죠. 듣도 보도 못한 뭐 그런 자료들이잖아요. 제 개인적인 주관 섞여갖고 조합시키고 하는 것들 때문에 정답일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이것만 자료만 떨렁 보내드리기엔 이제 부담이 돼요. 한 걸요. 그냥 계속 이거 갖고 계속 설명드릴 테니까요. 그냥 눈으로 보시고 그냥 감을 잡으세요. 드리기가 좀 부담돼갖고. 아, 시스템이 그 정도는 안 돼요. 여기 빌리에프에서. 예. 죄송합니다. 캐펙스는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1인 사업자라고 캐펙스를 그 정도까지 투입을 못하겠네요. 예. 이게 보습한다는 게 뭐냐면은 설명을 들으시고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엑셀을 빈 거는 보내드렸잖아요. 거기에 정답이 다 있다고 생각해야 한 걸요. 그거를 해보시면은 직접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사유가 뭐냐면은 직접 해보시라는 거예요. 직접 안 해보시면 비록 뭐 녹화 영상 드리고 엑셀 다 드리고 해도 의미가 없어요. 한 걸요. 그 가장 좋은 거는 빈 칸 엑셀 이제 공량식 그거 하나 드리는 게 가장 도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제 생각하기에는. 입력을 다 하실 줄 아시잖아요. 걸요. 조합표도 만드실 수 있으시고 충분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직접. 그래야지만 아실 수 있지. 저도 이게 많이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다른 것들이 이게 조합들이 생각나고 이게 객관적인지 아닌지 이게 판단이 안 쓰는 것도 많아요. 되게 보면. 뭐 다른 것도 질문사항 있으신 거예요? 공양식은 그 밸류FS에 보시면은 재무제표 분석 클래스 게시판에 올려놨고요. 한 걸요. 거기 접속하기 힘드신 분들은 저한테 이메일 보내주셨거든요. 요청하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리고요. 한 걸요. 작성하는 데는 처음에 하시면은 시간 꽤 걸리시죠. 한 걸요. 처음 하셨다 하시면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처음 하신다 그러면. 삼성전자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SK하이닉스 다 해야 되니까는. 한 기업 5개 정도만 하시면은 뭐 금방 되시죠. 뭐.
아예 그거 보셔도 되죠. SK하이닉스 관련 게시글 있으니까요. 그거 보셔도 되고. 근데 그거 쓴 다음에 다시 뭐 PBR하고 ROE 같은 거 다 업데이트 시켰으니까 거기 빠진 내용도 많고요, 한걸요. 제가 걱정되는 건 말씀드렸는데 SK하이닉스에서 좀 뭐 아직까지는 뭐 주가가 더 빠져야 된다 그런 식으로 좀 뉘앙스로 강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갖고 좀 아까 그건 좀 걱정되네요. 그거는 그냥 제 의견은 이렇게 너무 참조하지 마시고요, 한걸요. 그러면은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사항 없으신 것 같은데 다음 주 목요일날 보실 분들 보고 아니면 이번 주 토요일날 또 보실 분들 보고 목은 많이 좋아졌어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예. 예, 고생했습니다.